자, 많은 분들이 이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와 관련돼서 왜 이 시점에 이렇게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전에 시장 상황을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기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죠. 쭉 살펴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기사가 바로 이 기사였습니다. 서울이 다시 반등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이 반등했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오르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할게요. 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어떻게 얘기를 해왔을까요?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시장이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큰 그림으로 주춤하다가 반등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입지가 좋은 강남 같은 곳이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될 거라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방송을 계속해서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하락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반등하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등하는, 그러면서 결국엔 나중에 평평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수준이 이어지면서 꽤 오래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동안은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반등한다는 얘기는 최근의 상황이 몇 퍼센트가 다시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스팟, 어떤 특정 시점으로 보게 되면 오른 거죠. 근데 이거를 구간으로 쭉 나눠서 보게 되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과정이지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나 떨어진다는 걸 확인하기가 어렵죠. 이 구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조급한 우리들은요, 이 구간을 보면서 들썩들썩할 거예요. 또 떨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러다가 또다시 반등하면 또 들썩들썩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됐던 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네는 왜 안 움직이느냐? 시장이 별로 좋지 않거나 기반 환경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움직여도 좋은 것들만 움직이다가 주춤하고 움직이다가 주춤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는 침체장과 하락장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남들은 침체장이다 하락장이다 하면 떨어지는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런 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이 다시 상승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지금 그동안의 시장 환경에서 무엇이 있었나를 보려면 직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강남과 같은 입지가 좋은 곳들이 주춤했다라고 하는 직전 상황이 존재하는 거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재건축 호재 효과 서울 아파트 5주 만에 반등을 했다. 침체 속에서 또 신고가 터졌다. 불패시나 강남 재건축 떨어지는 서울 집값 다시 올렸다. 이거 풀리면 갭 투자가 가능해진다. 송파구 집값 올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봤더니 결국 강남 잠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에 집값 상승이 뚜렷해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고요. 강남 아파트 다시 뛰는데 오세훈 시장 토지거래를 풀까라는 질문이 나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풀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긍정적인 요소로 보시는 분들은 자, 거봐, 이제 오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큰 흐름 속에서 상승을 바라고 똘똘한 채가 굉장히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시기에 가장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곳들은 강남 또는 재건축,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같이 지정돼 있던 좋았던 곳, 여기에 해제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러니 관심도가 몰리면서 우리는 항상 테마와 호재에 몰리는 경향들이 있죠. 이렇게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는 도대체 왜 긍정적인 요소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부정적이니?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쵸? 상승을 원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데 저 녀석이 나와가지고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요소를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제 모습이 무언가, 그 부정적인 요소도 있잖아요. 그 부정적인 요소가 어떤 상황인가냐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디디님, 상급지 재건축은 날리고 노동강 재건축은 외면받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은 재건축 테마인데도 수요가 다르네. 왜 수요가 다를까요? 시장이 불안한, 지금 제가 말했던 아주 좋은 긍정적인 요소 뒤에 우리 마음속에 매우 불안한 다른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왕이면 긍정적을 하시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것을 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마음은 이왕이면 사람들이 다들 몰려가는 강남 재건축, 상급지 재건축 또는 마용성 재건축 같은 곳에 차라리 관심을 두지, 노도강 재건축 같은 곳에 관심을 두기가
부담스러운 게 본능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처음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의 모습은요, 테마를 둘러싼 일부 지역의 강세일 것이고 이게 매번 반복될 것이다. 자, 오세훈 시장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들을 해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 풀었나요? 아니죠. 다 푼 게 아니라 또다시 재건축과 관련되는 것들은 강남, 예를 들어 잠실 같은 경우에 우성아파트라든지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버려뒀죠. 즉 풀어놓은 주되 왠지 부담스럽고 나중에 욕먹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배제한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실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저는 시장 전체의 큰 흐름을 더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강남이라고 하는 곳, 상급지라고 하는 곳들은 조금만 호재나 테마 같으면 우르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곳. 왜? 지난 10년간 똘똘한 채가 오르는 걸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 믿음이라는 게 생겨있는 시장인데, 자, 보세요. 매매가 상승과 하락, 팽팽하다라고 얘기가 돼 있죠. 어떤 지역은 상승하고 어떤 지역은 안 좋아서 하락하고 양극화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들의 심리는 어떤가요? 한겨울이죠.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은 3,000건대 바닥이라는 거죠. 집값은 다시 꿈틀어진다. 일단 집값이 제일 높은 데가 상급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런데 거래량은 되게 안 좋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옆으로 번져가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옆으로 번져가는 상황이 되면서 주변부까지 오르는 상황이 흔히 말하는 상승장인데, 글쎄요. 이게 과연 우리들이 호재라고 생각하고 막 촛불을 터뜨려야 될 만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토호재가 풀린다는 말에 강남 집값이 쑥, 누군가 어떤 사람은 일시적인 반등이고 영향이 미비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지금 현재의 일부 지역의 상승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반등을 보여준 것이고, 결국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줄 거라는 기대 심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수요에 집중을 만들었던 것이죠. 실제 풀었는데 이 풀었던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재건축같이 호재성이 굉장히 뛰어난 테마가 확실히 있는 이 부분들을 또 건들지 않으면서 약간 변죽만 올린 듯한 느낌이 사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전히 다른 곳들은 집값을 낮춰야 겨우 팔리는 하락 거래가 계속해서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새집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들 미분양 같은 경우죠. 6천만 원을 깎아줘도 전화 한 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울 일부 지역은 좋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은 미분양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결국 양극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그동안 2015년, 6년 이후에 2021년까지의 상승장을 돌아보자고요. 그때 상승장을 돌아봤을 때 상급지가 달려갈 때 하급지에 엄청난 유동성과 사람들의 수요가 집중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약간의 호재가 발생하니까 상급지로 몰리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옆으로 퍼져나가는 부분이 지금 이 기사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반등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곳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면 얘는 제풀에 지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전히 돈 있는 사람들은 그 가격선에서 신고가를 찍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유지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시장 자체가 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디드님이 단절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상승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요, 연결되고 확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결이나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저는 지금보다 다음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2009년부터 2014, 5년도까지 강남시장을 매년마다 봤을 때 매년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것들을 반복하는 게 한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요, 2021년 9월 이후로 시장이 흔히 말하는 그 약간 하락의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2022년 반등하다가 떨어졌죠. 2023년 반등하다 떨어졌죠. 저 지금 상급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반등하다 떨어졌죠. 이게 뭐예요? 단절이잖아요.
단절이기 때문에 지금 강남 또는 상급지만 보고 우와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것들이 단절되어서 연결고리가 지금 연결되고 있느냐 아니면 끊어져 있느냐 부분에 따라서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관련돼서 단기 테마로는 상승장에서는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와 하면서 옆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지금은 강남 해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제 우와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연결되고 있니? 라는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연결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출연한 타 유튜브 방송의 썸네일을 보게 되면은요, 진짜 저는 하락론자 같아요. 거기서 보면 제가 이제 요즘에 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오래가고 급매물이 되게 많아질 거다 그랬더니 급매물 쏟아진다, 폭발 이러면서 저를 썸네일 제목만 보게 되면 하락론자 같이 느껴지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 줄 아세요? 강남과 같은 상급지 같은 경우는요, 폭락하거나 떨어지는 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상승기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올라가도 기울기가 굉장히 약할 것이고요. 떨어져도 기울기가 굉장히 약한 보합세에 어떻게 보면 느끼기에는 그것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강세인 거거든요. 이렇게 내용이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시장의 시기에 따라 강남을 집중해서 보느냐, 그 나머지 지역에 집중해서 보느냐를 제가 반대로 보는 이유는 이 연결과 단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수요가 그 이후에 확산되느냐, 끊어지느냐를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들이 그동안 봐왔던 그래 강남의 상승은 앞으로 시장의 확산이야라고 하는 상승장의 프로세스로 볼 게 아니라 반대 프로세스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도 강남의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됐던 것을 해제한다라고 하는 일부 테마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여전히 상승장의 프로세스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죠. 보는 기준을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라고 고군마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뭐예요? 수요의 증가를 단절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정부는 그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뒷단에서 일어날 연결고리가 이어지겠느냐 아니면 단절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지금 샴페인을 먼저 터뜨릴 게 아니라 아니야 조금 더 조심스럽게 더 지켜봐야지 라는 부분들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상급지는요, 시장의 침체기와 하락기에도 상급지는 그렇게 쉽사리 떨어지거나 폭락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반등했다 주춤하고 반등했다 주춤하고 하는 것들을 매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얘기조차 나오지 않는 시장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락기다. 이게 하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사람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됐다라고 해서 지금 몰려가겠죠. 집주인들 가격 올리게 되겠죠. 이미 그래서 강세가 나왔던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 비싸게 된 가격을 주고 들어가시는 게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급부가 만들어서 들어가시는 게 낫겠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시라고요. 그런데 강남에 들어가거나 상급지에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은 여기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우리 전문가분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일부 지역 가장 먼저 수요가 들어올 불을 붙였을 때 제일 먼저 휘발유가 될 만한 것들이 제가 막 한다고 해서 지금 막 시장이 이렇게 된다고 재단을 하고 계신데, 시장이 흐름이 연결고리가 다른 장작에 불이 붙지 않으면 그거는 상승장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미 지난 3년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나름대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목적을 하지만 비난받기 싫으니
재건축과 관련된 잠실 주공 5단지라든지 우성아파트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건드렸잖아요. 그쵸? 안 건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들을 불붙어서 욕먹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여전히 지금 시장의 구조는 상승을 바라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얘기가 누군가는 듣기에 저 녀석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시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저는 하락론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착각을 주는 시기에는 오히려 움츠려들고 가만히 있다가 다음번에 칼날을 좀 더 강하게 휘두르려야 될 때는 언제인가라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 부분이 아마도 당분간 일부 지역의 강세를 보여주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누군가가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급하게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연결고리가 이어지느냐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마용성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렇게 흘러가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난주에 뭘 얘기했느냐? 월세 시장이 달라지고 있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지방시장에 대한 포지션이 바뀌고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지방시장에 대한 이번 기사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요, 조금 더 달라지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 10% 쏠린 대구, 올해도 1만 가구 입주 폭탄, 이거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제기. 근데 여전히 시장에서는요, 돈이 된다라는 것에 몰려 지방시장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울시장 올라간다. 여전히 사람들은 웅크려들어 있지만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세종아파트 로또 청약에 57만 명이 모였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방 별로 좋지 않다, 안 좋다,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가는 수요가 판이 깔리고 이걸로 해서 최소한 3억은 번다, 그 이상 된다라고 하는 판이 보여지니까 몇 명이 몰렸다고요? 57만 명이 몰렸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앞으로 연결고리가 있어서 판을 만들어줄 테니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57만 명만 모일까요? 더 많은 사람이 모일까요? 더 몰려들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커녕 지금 지방 미분양은 DSR 완화에도 노답이래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 때문에 지금 계속 이슈가 미분양 큰일 났어요. 니네들 어떡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DSR 완화에도 노답이고요. CR리츠 출시한다지만 글쎄요 라고 하는 게 언론에서 제기하죠. 자, 그러면서 지금 DSR 완화한다고 얘기했고 CR리츠 출시한다고 했는데 규제 완화 더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흔히 말하는 명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빨리 해주길 원하지만 언론에서거나 기타에서 DSR 완화, 노답, CR 출시, 글쎄 하나 더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파격적인 대책을 지금 내놔야 된다. 자, 그러면 DSR 완화, 대출 규제 완화죠. 그 다음에 CR리츠 해가지고 미분양을 매입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파격적인 대책이 뭘까요?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냐? 당연히 세제 혜택이죠. 취득세나 또는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취득세, 양도세 팍팍 풀면 여러분들 57만 명만 갈까요? 100만 명이 갈까요? 100만 명 이상 가거든요. 정부가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부라면 취득세, 양도세 둘 다 풀까요? 하나만 풀까요? 하나만 푸는데 하나는 푸는 것도 강하게 풀까요? 약하게 풀까요?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러면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규제 완화에 정부 정책에 누적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판이 만들어질 거다. 그러면 지금 투자하는 게 맞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지금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불나님이 지금 지방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에 대해서 한번 다 물어보셨어요. 사이클이라면 2010년대 초중반 같이 서울 주요 입지 미분양되는 상황도 다시 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시지 말고요. 똑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를 내 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방 그렇게 미친 듯이 장사가 잘 되고 분양이 잘 되고 막 사람들이 사다가 순식간에 바뀌었죠. 지난 2, 3년 전에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수요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서울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지금 외곽부터 늘어나고 있는데 강남은 또 뒤집어진다네?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잖아요. 이럴 때 원래 상급지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약간 잠깐 빼버리자고요. 빼버리고 이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어때요? 서울 나머지 집 사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사고 싶으시겠어요? 이왕이면 강남 같은 데는 조금 오르는 것 같으니까 얘네들은 믿을만해. 얘네들을 지켜보고 있다 들어가지 서울 나머지 노도강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미분양이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발생한다고요. 그게 지난 2010년, 11년, 12년도의 미분양 현황입니다. 그렇게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으로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은요, 지방은 일단 반대급부로 좀 돌아가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풀려고 하는 느낌이 있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포커스를 강남에다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시 전체, 수도권 전체, 얘네들 한 몸이니까 특이한 거 빼자고 그랬죠. 통계치를 할 때는요, 극단값, 맨 위로 제일 높은 극단값과 맨 아래 제일 최악인 극단값을 빼고 통계를 만들죠.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극단값인 강남은 빼야죠. 시장 전체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지금 서울의 모습이 어떻다?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누르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이 상황이 변함은 없잖아요. 풀어주더라도 역시 참 찔끔찔끔 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경험을 해봤지만 2009년부터 2013, 14년도까지 저도 제가 이렇게 예상하고 저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준이 확실하지 않았겠죠. 저도 몰랐던 게 많았겠죠. 이때 배우고 틀리고 이해하고 하는 과정이 저의 그 이후에 투자를 만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나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를 계속 지켜보시라고요. 이런 미분양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어때요? 분양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분양가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적게 내보내려고 하죠? 고분양가를 해야지 뭐가 딱딱 맞아떨어지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 쪽에다가 지금 비용 올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걔네들도 돈 충분히 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 자체가 진짜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근데 누군가는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그래서 분양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요. 고분양가가 결국 미분양을 만들고 미분양을 만들게 되면 결국 자금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건설사는 점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지금 상황이 강남 토지 해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지역에 지금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고분양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미분양이 나는 상황이면 이게 결국 장기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중기적인 그다음에 장기적인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블라님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미분양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 집값도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실제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이 누군가 떠든 얘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소득 대비 집값이 왜 낮아진 줄 아세요? 그때 결국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거와 함께 정부도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올렸죠. 붐업을 했죠. 그리고 그때 뭐가 올라갔어요? 지방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부의 효과가 만들어져서 GDP도 올라갔었잖아요. 그것들을 퉁쳐가지고 하게 되면 당연히 소득대 집값이 낮아지게 됐었던 거 아닐까요? 지금도 되게 높은 상황에서 낮아지게 되는 상황에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하고 있다. 지난주에 사실 연장선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자꾸 눈앞에서 이게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고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는 바로 이것들이 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이것들을 매도할 때 가격이 올라서 이것들을 매도할 때 얼마나 버느냐가 포커싱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남 토지 해제가 집값을 올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체 체력이 연결되면서 얼마나 집값이 꾸준히 유지되느냐가 더 포커스거든요. 그런데 공급이 줄어들고 있대요. 여기서 여러분들 시장 환경이 내가 알고 있는 똘똘한 제 강남의 포커스를 자꾸 맞추고 있지만 지금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뭐가 급변하고 있느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오피스텔 월세가 제일 나아요 라는 기사가 수익률이 5년 새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투자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연장선으로 무엇가 연결되는 인과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자, 서울아파트 11개월째 상승, 전세 기피, 지금 여러 가지 집값이 오르는 상황 이전에 이러한 현상이 만들고 있다. 집값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데, 자, 보게 되면 결국 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라면서, 그쵸? 더더구나 지금 어때요? 여기 보면은 집주인이 대출을 조이고 있죠. 집주인의 대출 매매할 때도 조이고 있고 전세를 할 때 조이고 있잖아요. 자, 그렇지 않아도 월세가 올라가는데 결국 이 월세 상승은요, 대출 규제 때문에 매매도 안 되지, 전세도 힘들대. 그러면 우리가 갈 때는 월세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비아파트 부문 박살났고 오피스텔 투자했다가 무너진 사람들 생기고 바로 이게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직전의 모습인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면서 지금 야, 여기서 수익률을 짭짤하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전세 대출을 줄인다. 무주택자 실수요자 대출받도 줄인다. 지금 이러면서 뭔가를 줄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여가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제역 해제 때문에 강남이 오른다. 그럼 그 다음에 사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대출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를까요? 그게 얼마나 장기간 이어질까요? 연결일까요? 단절일까요? 단절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요? 일반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언감생심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전세 환승을 미루자, 대출이자, 전세 대출을 받는데 대출이자가 300만 원인데요. 월세는 178만 원이래. 월세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머리를 굴려보니까 월세가 더 싸.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월세를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지금 자금이 부족한 여러분들 집주인들은 어떻게 해요? 월세를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임대인들 전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역전세란이 말 수 있다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전세 대출을 줄이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서민들이 대출받아서 전세를 하는데 이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집값이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갭 투자 준비해라. 이런 얘기들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죠. 단 한 번도 전세 대출을 줄여본 적이 없었던 시장에서 처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면 단기적으로는 전세 가격의 상승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올까요? 이것들을 다 연합해서 보게 되면은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나와지는 거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되게 위험스러운 모습들이 조금 더 많아 보여요. 결국 이러한 월세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현상을 만드느냐. 지금 대출이자 300만 원인데 월세 170만 원인데 이러면 여러분 집주인 입장면 이건 200만 원 정도 올려도 충분히 받아주겠네. 그러면 월세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여러분들 투자하는 게 좋겠죠. 아까 신라면님 기억나시죠? 지금 시기에는 수익형 투자 시장에 투자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시장 사이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좀 더 공부를 하고 수익률이라는 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시장 분위기상 맞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월세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고 이것들이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익형 투자 시장에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이러면서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올해와 내년도에는 일부 시장에 그동안 내가 가졌던 느낌보다는 확연하게 바뀌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로 2009년 이후 10년, 11년 이때 오피스텔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과거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현재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 처음에 봤던 강남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이것보다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시장 상황의 분위기가 저는 월세 상승이 훨씬 더 강해 보이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월세 시장으로의 전환을 만들고요.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요. 여기에 강남에서 주변으로 넘어가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세 대출을 줄이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역전세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뭐 전세 가격이 못 올라가는 사람, 그러면 갭을 끼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주춤주춤하는 상황이면 과연 투자자들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연결돼서 올라갈 것이냐? 쉽지 않은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요, 이제부터는 조금 장기 추세로 바로 이러한 모습과 그 다음 단계까지 봐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투자처를 찾으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바로 한 주간의 기사였어요. 한 주간의 기사.
지난달 경기도 분양 제로랍니다. 1월달 경기도 분양 제로. 이 말은 결국 공급의 감소죠. 3년 후에 경기도 분양 입주하는 아파트는 제로가 될 거란 얘기가 되겠죠. 나머지 1월 분양 물량 역시 2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그럼 경기도는 제로지만 다른 지역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니까 3년 후 1월달, 2월달은 어떤 식이 되느냐? 최악인 상황이 되겠죠. 자, 미분양이 두렵다 하면서 2월 아파트 공급이 지금 30%가 뚝 떨어졌다. 1월달도 안 좋은데 3년 후 오늘 1월달과 2월달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겠죠? 자, 전국 포함해서 11개 지역이 분양 물량이 제로래요. 강남 토지거래구역 해제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지금 당장 우리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지만 그 이후에 수요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볼 때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모습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가 2년 후,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때 여러분들의 시장 심리가 꺾여 있을 때는 월세와 전세와 매매 중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게 되겠느냐? 매매는 관심이 없겠죠. 시장이 안 좋게 되면. 그럼 월세와 전세인데 월세와 전세는 역시 월세 가격이 전세 대출 가격보다 높아졌을 때는 전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해서 파는 시점이 강남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바로 이 공급 부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월세 가격이 올라가서 이것들이 다시 월세 가격 상승과 전세 시장의 불안을 만드는데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2, 3년 후에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은 개판 5분 전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반면 코코님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오피스텔 신축 빌라들 엄청 지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보통 빌라는 6개월 정도, 오피스텔은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에서 짓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많아질 수가 있는데 지금 뭐가 부족하다고? 아파트가 지금 제대로 분양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월세 상승과 전세 가격의 변화, 그 다음에 공급 부족이 여러분들이 사서 매도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더 중요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신규 주택 연평균 46만 가구가 필요한데 정부 예측으로 지금 계획대로 진행된 것들은 15%가 부족하다. 자, 2033년까지 연평균 최대 46만 가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2033년까지 46만 가구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토지주택연구원 자료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료에는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봤더니요, 이게 나옵니다. 기사에 정부는요 3차 장기주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수요를 39만 가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자료가 바로 이 자료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23년부터 32년 신규 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 호 정도를 예상한다 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당내 여건과 멸실 변동 가능성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LH 토지주택연구원 쪽에서 개발한 거를 보면 여기서 생존 분석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했는데요. 여기서 46만 호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46만 호고요. 2025년부터는 거의 한 7만 호 정도 되고요. 쭉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잘 살펴보니까 멸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 그렇죠.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해서 활성화하겠고 새로운 주택을 계속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멸실이 늘어난다는 계산을 넣은 거잖아요. 뭐 사람들이 안 움직이지만. 그러면 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00% 맞다 안 맞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멸실을 하면서 정부는 39만 호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46만 호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LH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차이는 결국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그리고 실제 정부가 원하는 39만 호를 지금 현재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성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건설사가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죠. 이 말은요, 46만 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중에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공급 부족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아져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이 멸실 때문에 46만 호가 더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결국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지방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의 토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분들 투자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로망에 연결고리를 찾아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하자면 물량이 줄어요. 지금 월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사는 것보다 월세 사는 게 싸요. 그럼 월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전세 대출도 안 하니까, 안 해주니까 넘어가게 되겠죠? 이런데 월세가 어느 선을 넘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왜? 월세보단 전세가 유리하니까. 그러면서 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난 다음에는 다시 전세 시장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람들이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왕이면 나한테 유리한 거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이니까. 자, 그러면 전세로 넘어가는 시장인데 지금 어때요? 공급은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멸실 수요는 이분들이 전세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전세 대출은 안 해줘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못 올라갔는데 만약에 그때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10명인데 나와 있는 물량이 2개밖에 없다. 전세 매물이 2개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대출을 안 받아도 그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그 2개를 가져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다시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게 되면서 정부는 전세 대출을 풀어주거나 매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전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가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시는 게 맞는데 당장의 강남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오늘 지금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강남 토지 해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타핑포백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다시 집값이 상승하겠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인과관계를 연결하고 있죠? 처음에 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다. 전세 가격은 전세대출 규제 때문에 떨어지거나 주춤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제가 먼저 깔리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급 부족은 또 2, 3년 후라고 하는 부분으로 계속 연결되죠.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될 때까지의 과정 속에서 한참 시간이 연결고리 되면서 집값이 전세 가격이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지연돼서 오히려 공급이 더 줄어들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상황에 들려면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지금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과 수도권을 기반으로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전 단계에서 정부가 일단 서울 수도권 나중 문제니까 지방을 먼저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위치를, 지역을 바꾸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처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조금 몸을 가볍게 하고 시장의 인과관계만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투자처가 지방이 될지 서울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바뀌는 걸 보면서 들어가도 충분하다라고 늦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단기적인 부분에 막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채팅창에서 막 서로 각종 카톡방에서 막 얘기를 하느냐 제가 볼 때는 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오늘 했던 얘기가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됐던 가장 중요했던 시기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돌아가는 분위기가 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서아빠님 들어오셔서 한국분이 요즘 부동산을 주식처럼 봐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셨죠? 맞아요. 주식처럼 빨리빨리 하려고 하시는데 부동산이 투자가 쉬운 이유는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쉽게 못 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만 알면 이 방식대로만 하면 돈 벌기는 굉장히 쉬워요. 시간을 갖다 극복할 수만 있다면.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토호제의 해제가 시장의 파급 효과를 단기적으로 미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들이 옆으로 번져나가는 데에서는 지금 각종 대출 규제나 기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를 처음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이해하신다면 중장기적인 공급 부족의 과정 속에서 월세 가격과 전세 가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부 대책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것들을 이해하고 계신 게 좋다.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게 2009년부터 14년까지의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올리신 분 중에 강남부터 다시 오르는데 불용님 전망 틀리신 걸까요? 이 질문이 어떻게 나온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 얘기를 처음부터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전망하는 사람인 줄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전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모습보다 향후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부터 다시 오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지금 시점이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돈을 버는 시점은 앞으로 2, 3년 후가 될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타평무패님께서 토호제 해제는 안 될 거라고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도 맞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찔끔의 해제였고 이것들이 시장의 상승에 영향을 주기를 부담스러워하면서 만들어낸 대책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지금 당장의 투자보다는 정부의 대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투자처를 유연하게 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제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가 지금은 시장의 판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규제 완화가 지방부터 시작이 되든 아닌 일부 서울 지역에 규제 완화가 들어가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가도 늦지 않느냐. 일단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올 때까지는 섣불리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세제 혜택입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현재 세제 혜택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10몇 퍼센트 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무거운 거고 일반인들은 무서워서 못 하는데요. 이것들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심리를 확보해 주는 거는 세제 혜택이에요. 이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또 성급이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시간의 투자거든요. 세제 혜택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연결이란 단어.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란 단어와 더불어서 가장 좋은 상급지부터 외곽으로 그 수요가 넘어갈 수 있느냐,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어 있느냐,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 포커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지역의 어디든지 간에 세제 혜택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서 이슈가 지금 던져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가능하면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상승이겠죠.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누적 효과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단기적인 토호제 해제, 단기적인 것은 호재이나 연결성이 떨어진다면 이거는 사상 누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지켜보셔야 될 것은 해제 그 자체보다는 앞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 단계와 주변부로 확산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시장 상황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저는 전망을 바꿀 거예요. 강남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장기적인 2, 3년 후에 공급 부족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월세와 전세 가격의 변화를 좀 더 집중해서 관심을 보이는 게 맞다. 그리고 풀어주는 곳에서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꼭 신경 써주셔야 된다. 제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스탑 더 스틸님인가요? 요번에는 취득세 해제되는 거 기다리면 사려고 준비한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장 그렇게 샀다가 저 피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느꼈던 감정이 판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취득세 풀린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그때도 한 박자 쉬셔도 된다는 사실만 여유 있게 보셔도 된다는 사실만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좀 더 자세하게 저의 실패담을 사례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